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미중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늑대처럼 싸운다는 전랑 외교의 원조이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총애를 받는 칭캉을 신임 미국 주재 중국 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강경파인 칭강이 이 주미 대사로 부임하니까 미국의 언론들은 즉각 시 주석이 근육을 드러냈다라고 했고요. 워싱턴 뉴스데이는 중국이 워싱턴에 늑대 전사를 보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8일 미국의 워싱턴에 도착한 칭캉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중미 관계의 대문은 이미 열렸고 앞으로도 닫힐 수 없다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중국의 투쟁은 끝이 없으며 중국 외교의 최고 책무는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 일성부터 이 중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에 맞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칭강은 이어서 50년 전 국제 외교의 전설로 불리는 키신저 박사는 비밀리에 중국의 대문을 두드려 열었지만 50년이 지난 오늘 나는 제11대 주미 중국 대사로서 공개적으로 정식 경로를 밟아서 미국에 올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년 전 키신저는 아무도 모르게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과 교류를 하기를 원해서 중국이 그 문을 열어줬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당당하게 미국의 문을 박차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려 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키신저를 입에 올리면서 가슴에 품은 비수의 일단을 칭강이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이 주미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미리 올린 인사말에서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분투는 한계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확고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을 갈 것이고 세계 평화의 건설자, 전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시진핑의 중국몽을 자신의 주미대사 취임의 변으로 이렇게 가름을 한 것입니다. 미국 땅이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일점불사의 의지를 다진 이 칭강이 앞으로 미 행정부하고 어떠한 건곤일척의 전쟁을 벌일지 벌써부터 이 미중 간의 외교 호전은 긴장감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강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칭강은 한마디로 시진핑의 속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외교관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가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늑대전사 외교관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 대사는 텐진 출신인데요. 1988년 이 외교부에 들어갔고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걸쳐서 8년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같은 시기에 정보국 부국장, 국장도 겸임을 했습니다. 중국의 입 역할을 하면서 핵심 정보까지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던 겁니다. 특히 외교부 대변인 시절에 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시 주석의 해외 순방이 여러 차례 동행하면서 충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의 눈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친 대사에 대한 총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친 대사는 의정국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주석의 회의와 일정을 챙겼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공개석상에서 친 대사에게 그렇게 일하면 언제 쉬느냐 그러면서 농담을 겸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018년이죠. 이 친 대사는 최연소, 당시 이제 52살이었는데 최연소로 외교부 2인자인 부부장에 올랐습니다. 칭강은 또 이 외교부 대변인 시절에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지 티베트 인권 등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철저하게 중국을 대변하는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거칠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그를 싸움꾼이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칭강은 심지어 중국 입장이 아닌 보도를 하는 기자들한테는 망상의 근거에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초에는 중국 외교 전략을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전사 외교라고 평가를 했던 외신에 대해서 현재 일부 국가가 중국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을 보면 전랑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야말로 악랑, 그러니까 나쁜 늑대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겁니다.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미국을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거친 입을 통한 늑대전사 외교 덕분에 외교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독설가로 불리는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붉은 전랑이라고 닉네임이 붙어있는 화추닝, 이런 현재의 외교부 대변인들도 칭강에 비하면 점잖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외교부 후임 대변인들의 성향과 관련해 가지고 뉴욕타임스는 친 대사는 말싸움을 자주 했고 민감한 질문에는 냉소나 저랑으로 이렇게 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강을 주미대사로 보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칭강은 이 중국 외교부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한 베테랑 외교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근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주미 중국 대사들이 모두 미국 근무 경험이 많은 미국 전문가였던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극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칭강의 해외 근무 경험은 영국에서 공사직을 수행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재외공관은 주 영국 대사관에서만 11년, 그러니까 3차례 근무를 했는데 이 11년간이 전부입니다. 본부 근무 때도 서구사, 이게 이제 서구사는 쉽게 번역을 하자면 유럽국이었는데 이 유럽국에 2차례 근무한 유럽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칭강을 주미대사로 내보낸 겁니다. 특히 친 대사의 전임자였던 취iten카이는 이제 이 온화한 성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가의 비둘기파로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이번에 완전 매파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 칭강의 주미대사 부임으로 온건파에서 강경파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중 갈등이 더욱 격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뉴욕타임스는 친 대사 부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중국이 대미 공세 수위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라이언 헤스 연구원은 친 대사는 필요에 따라서 주저없이 미국을 화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 대사도 미국과의 충돌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는 주미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에서 앞으로 밝은 길이 있을 것인데 중간에 곡절이 깊을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자신이 미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강의 늑대전사 스타일 외교관이라는 이유로 미중 간의 갈등 격화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다르게 오히려 이 미중 관계를 칭강이기 때문에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칭강이 누구보다도 시진핑의 속내를 잘 알고 있고 또 시진핑이 총애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 미중 간의 여러 숙제들을 헤쳐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고 또 사흘 뒤에 그러니까 29일 불과 사흘 만에 한 달간 공석이었던 이 주미대사 자리가 채워졌다는 점도 뭔가 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 때가 되어가지고 칭강이 이 주미대사로 부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리상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 대사는 많은 외교원장과 해외 순방의 시주석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 그룹하고 가까워서 중미 관계와 중국의 외교를 보다 높고 큰 관점에서 볼 줄 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쉐펑 부부장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서 제시했던 이 중국 측의 요구, 관심사항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제시한 목록 일부는 미국의 양보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 그러면서 이건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번에 그런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중국을 비교적 잘한다고 자부하는 매체들에서 오히려 친강 주미대사에 대한 긍정적 효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시진핑의 복심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친강이기 때문에 물밑 외교를 통해서 갈등을 막후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강의 주미대사 부임에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들은 이 미중 간 갈등의 심화가 중국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그런 조바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중국의 외교 방향은 전랑 외교의 흐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갔습니다. 그 선봉장은 시진핑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의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 이정표를 만방에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중화민족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면 14억 인민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의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그날 시진핑의 연설은 노골적이고 호전적인 단어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날 시진핑 연설은 한마디로 미국에 대한 저항이자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진핑 발언이 대미용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이 중국인들, 현지인들을 향해서 중화사상을 강조하면서 체제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이 사상적 선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쇼비니즘,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마치 신과 같이 숭배했던 프랑스의 병사 쇼뱅에서 요래된 말이 쇼비니즘이죠. 이것같이 지나친 애국주의는 갈등의 씨앗을 잉태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진핑은 지난 7월 7일에도 신장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영해 칭호를 수여하면서 적과 시련에 맞서서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랬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시진핑은 이어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창설 기념일을 앞두고 전반적인 전쟁 계획을 강화하고 군사적 투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거칠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 보고 들으란 듯이 날선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여기에 왕이 외교부장은 랜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지난 26일 텐진 만남에서 미국 측을 격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말들을 했었죠. 또다시 전랑 외교의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왕이 부장이 셔먼 부장관하고 회담한 내용은 국내 언론들을 통해서 거의 보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면담했다 뭐 이 정도만 한 거죠. 그리고 외교부 내 서열 5위인 쉐펑 부부장과의 회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미국 엿먹이기 선전선동을 한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독설 외교의 원조로 늑대 전사인 친강을 주미대사로 보냈다는 것은 역으로 중국이 그만큼 지금 상황에 긴장을 하고 있고 이 시기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할지라도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내부 체제 결속을 다져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타이거맘으로 유명한 미국 예일대 법대 에이미 추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위협당하면 굴복하기는커녕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미중 갈등 상황은 어느 면에서 보나 중국이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게이스톤 연구소는 7월 30일 중국은 날이 갈수록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중국 전체 무역 흑자의 58%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에서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의 약 60% 가까이가 미국에서 얻어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막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1977년에 제정됐던 국제비상경제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로 중국과의 무역과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한다 그러면 중국은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주미대사로 점잖은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 대사 전력도 전혀 없고 외교부 지도부 중에서 가장 젊고 4명의 부부장 중에서 서열이 최말단인 이 싸움꾼 친강을 미국 대사로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친강을 주미대사로 내보낸 것은 베이징이 워싱턴과의 장기적인 긴장 관계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친강의 주미대사 내정은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 중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아무리 중국이 불리한 외교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국 내 체제 결속을 통해서 난관을 정면 돌파해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